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전세 사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신 분 많으셨죠? 2025년에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 내 피 같은 종잣돈, 어떻게 보면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날리지 않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자, 그리고 2025년 2월, 3월 핸드폰으로 등기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5년 달라지는 정책 중에서 등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내 재산과 관련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등기 신청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한 신탁 등기 주의사항이 신설이 되는데, 자, 이게 2025년 1월 3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자, 부동산 등기법 이게 개정안 전면 시행이 된 건데 국민의 등기 절차상 편익이 향상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탁 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 피해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크게 바뀐 부분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은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 매수 매도할 때 내가 집을 샀다,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럴 때 등기 신청을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모든 부동산 신탁 등기에 부동산 거래 시에 신탁 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이 부기가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 점이 좀 소홀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 많이 나왔죠. 자, 억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개선이 되는 거고. 자, 3번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또 유증 사건의 경우에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자, 요게 굉장히 편하게 된 부분이죠. 세 가지 다 내 일상에 관련이 깊은 내용이죠. 먼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가 중진됩니다. 법인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 등기 제도가 개선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시행일이 2025년 1월 30일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 법인 등기 관련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부실 등기 방지 그리고 등기 신청의 부담이 완화가 되는데, 크게 1, 2, 3번을 보시면 법인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가 되고, 2번 법인 상업 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 신청의 도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3번 보시면 본지점 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바일 등기 신청 도입, 신탁 등기 주의사항이 신설이 됐는데, 일단 이 그림 포스터를 1, 2, 3번 정주화면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핸드폰으로 등기소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가 신청이 가능한 점, 그리고 부동산 신탁 등기에 부동산 거래 시 신탁 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이 부기된다는 점, 그리고 3번 보시면 상속 유증 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가 가능하다는 점, 이게 모두 시행일이 2025년 1월 31일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꼭 정주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요거는 시행일이 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이용할 때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법원이 시스템에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더욱 편리하게 바뀌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법인지점 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가 됐고 법인 등기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수료 이중부가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고 본지점 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가 더욱 간소화가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뀐 점이 어떻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등기 신청 도입, 자,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죠. 자, 흐름도를 보시면은 모바일 기반 등기 전자 신청 제도가 이제 바뀐 거죠. 계약 현장에서 내 핸드폰으로 앱을 통해서 이 등기 등록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 여기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 정보를 수신한 후에 세금 납부하고 전자 신청을 하면 데이터가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공유가 되어서
편리하게 모바일 핸드폰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발표된 기사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모바일 등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화살표 하단에 보시면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점이고, 등기 신청할 때 그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연계를 이용해서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서류 띄려고 여기저기 안 다니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편리하게 이제 바뀐 점이죠. 자, 그래서 요 점은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점 이전 등기 절차 관소와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 본점이 이전되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수수료도 그 각각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되었었는데, 이제 등록면허세 한 건, 등기 수수료 한 건, 이렇게 해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 2번, 3번을 보시면은 그 회사 법인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그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편리해졌고, 2번 보시면은 신청인이 각 관할 등기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제 없어진 거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그동안은 2건의 등기 절차가 1건의 등기 절차로 관사되는 것 외에도 등록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그동안은 이중으로 납부가 됐는데 이제 한 건의 등기 절차로 관사는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이제 감소가 되는 겁니다. 정지화면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8월에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본시행이 1월 31일 또 2월 달에 시행된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여기서 실생활에 제일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모바일 기반 등기 신청 제도. 자, 핸드폰으로 앞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많이 양살했던 신탁부동산 매매 임대차 할 때 그 처분 권한 확인. 이 부분이 잘 그동안 소홀해서 그 애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이게 표시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신탁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 그 신탁사기 피해자 그 유효한 대항력이 없는 이제 당사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가 여기 보시면 이제 무자본 갭 투자 이게 41%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바로 신탁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신탁 사기 피해가 무려 443건이 발생했는데, 자, 이게 대항력 악용보다 더 큰 전세 사기 피해 유형 건수죠. 자,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서 부동산 그 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초록색 그 화살표 보시면은 자, 주의사항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임대차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 원부를 통해서 반드시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신탁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이제 정확한 그 매매 당사자 권리자가 누군지 무권리자와 계약하는 일이 이제 방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에 이미 신탁 등기가 경료된 등기부 약 그 84만여 개에 대해서도 이 주인 문구가 기재가 되니까 더욱 안전한 이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진작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제도의 맹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자, 이런 거는 진짜 정부가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속, 유증. 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경우 이제 상속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그동안은 등기소 관할이 이제 까다롭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상속 유증 사건에 대해서 상속인의 생활주거지, 자, 이제 어르신들 그 돌아가신 주소 말고 전국에 이제 자녀들이 흩어져 사니까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여기서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이 상속 유증 등기 사무를 담당하도록 바뀐 거죠.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2025년 시행일 체크하시고 이 부동산 등기법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2월 3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내가 아파트 계약, 주택 계약할 때 이 모바일 등기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신탁 재산에 주인 문구 삽입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상속 유증 사건에 있어서 이제 내 직장이나 내가 거주하는 그 등기소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 요 1, 2, 3번을 꼭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법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내용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그 정주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